어린 나이 작은 체구가 때로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4살 꼬마 각시가 놀라운 재치와 슬기로움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지혜로 위기를 헤쳐나갔을까요? 어린 신부 연희의 시집살이 시작. 조선시대 어느 가을날 14살의 어린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시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름은 연희, 키가 작아 꼬마각시라 불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유난히 반짝였지요. 아이고, 저렇게 어린 것이 시집은 무슨. 쯧쯧. 시댁이 워낙 가난해서 어린 신부라도 드리려 했다지 뭐야. 가마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연희는 담담했습니다. 시댁은 예전에는 큰 양반가였지만 지금은 기울대로 기운 집안이었습니다. 대청마루는 기울어져 있었고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지요. 병든 시아버지와 늙은 시어머니, 그리고 아직 어린 남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너무 어려 걱정이구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비록 어리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첫날부터 연희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무너진 담장 틈새에 피어난 쑥을 뜯어 죽을 끓이고 마당의 잡초를 뽑아 깨끗이 청소했지요. 그녀의 작은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 계집아이가 어디서 저런 것들을 배웠을까? 시어머니는 놀라워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연희는 시아버지의 병환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약초에 대해 배워왔고 시아버지의 병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어머님, 이 약초 따른 물을 드셔보세요. 제가 오면서 길에서 캐온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시아버지의 안색이 조금씩 나아졌고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린 남편은 아직 어색해했지만 연희의 지혜로운 모습에 감탄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의 진정한 지혜는 이제부터 빛을 발하게 될 것이었지요. 첫 번째 위기, 도둑과의 지혜로운 대면. 시집 온 지 보름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중에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병환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귀가 어두웠으며 어린 남편은 장사를 위해 읍내에 가고 없었지요. 조용히 이 집 곳간에 옛날 금은 보화가 있다던데. 양반과 담장이 이렇게 허술할 줄이야. 도둑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연희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도둑이 셋이나 되는데 도움을 청하러 나가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지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연희는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곧이어 마당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잖아요. 오늘 밤 도둑이 들면 저 귀한 약을 써야 한다고. 연희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울렸습니다. 하나만 뿌리면 도둑들이 즉시 까무러치고 둘을 뿌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영문을 몰랐지만 연희의 눈짓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그렇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어머님, 이제 약을 뿌릴 테니 눈을 감으세요. 도둑들은 이미 마당에 있으니 하나만 뿌려도 충분할 거예요. 그 순간 마당에서 허둥지둥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연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도둑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상상력이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놀란 도둑들이 허둥지둥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무서운 약의 존재를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연희의 지혜로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어떻게 저런 꾀가 나오는 것이냐. 두 번째 위기, 흉년을 이겨내는 지략. 그해 가을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철철 넘치던 곳간들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끼니를 걱정하게 되었지요. 시댁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러다가 겨울을 어떻게 날지.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깊어졌습니다. 그때 연희가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기 뒷산에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연희는 매일 새벽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특별한 방법으로 쓴맛을 빼고 떡을 만들었지요. 이걸 장터에 내다 팔면 어떨까요? 지금 쌀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다른 먹을거리를 찾고 있잖아요. 연희가 만든 도토리떡은 곧 장터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쌀떡보다 훨씬 저렴한 데다 맛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이런 솜씨를. 제 고향에서는 늘 이렇게 해먹었어요. 흉년에는 산에서 나는 것들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어머니께 배웠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희의 도토리떡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익의 일부를 마을의 다른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고 덕분에 시댁의 평판도 좋아졌지요. 꼬마각시가 참 지혜롭구나.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연희의 지혜 덕분에 시댁의 곳간에는 다시 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방법을 배운 다른 집들도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지요. 세 번째 위기, 탐과 놀이의 협박 해결. 봄이 찾아올 무렵 새로 부임한 현감이 마을을 순찰하러 왔습니다. 그는 연희의 도토리떡 소문을 듣고 시댁을 찾아왔지요. 이렇게 흉년에 돈을 번다고? 필시 뭔가 속임수가 있을 텐데. 현감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관가에 매달 30냥씩 상납하지 않으면 장사를 금지시키겠다. 현감의 협박에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감마님. 연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떡을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희는 갓 만든 도토리떡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이 떡은 흉년에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대감께서 이 방법을 다른 고을에도 전하신다면 그건 백성을 살리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현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매달 30냥을 상납하는 대신 저희가 도토리떡 만드는 방법을 관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감께서는 이웃 고을에 이 방법을 전하실 수 있지요. 그게 더 큰 공을 세우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현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린 신부의 말에 담긴 지혜로움과 진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대의 말이 일리가 있구나. 좋다. 그 방법을 관아에 전하거라. 이후 도토리떡 만드는 방법은 이웃 고을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현감은 오히려 백성을 살린 공으로 포상을 받았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나중에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탐관오리라도 자신의 공을 세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 마음을 이용해 더 많은 사람을 돕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연희의 지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위기, 시댁의 재산 다툼 중재. 어느 날 시댁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이 위독해지자 멀리 살던 시숙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재산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지요. 이 집안이 일어난 것은 모두 꼬마각시 덕분인데 왜 우리가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하는가? 막내 시숙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이 집안의 적자들이다. 당연히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해. 큰 시숙이 맞섰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한숨만 쉬었고 시어머니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때 연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연희의 차분한 목소리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집의 재산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혼이 깃들어 있지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희는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댁의 전체 재산 목록이었고 각 재산이 가진 의미와 가치가 자세히 적혀 있었지요. 여기 보시면 각 재산마다 우리 가문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큰형님께는 조상님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과 그 주변 토지를, 둘째 형님께는 할아버님께서 일구신 농토를, 막내 형님께는 새로 번성한 장터의 가게를. 연희의 분배 방식은 단순히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각자가 지켜나가야 할 가문의 책임과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가는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그대로 두시고 나중에 제가 모시면서 형님들을 위한 종가집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숙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제안이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문의 전통과 화합을 생각한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과연 꼬마각 씨의 지혜가 보통이 아니구나. 큰 시숙이 감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석에서 미소를 지었고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5번째 위기, 악인들의 음모 분쇄. 시댁이 점차 번성하자 이를 시기하는 세력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이웃마을의 부자 김진사는 연희의 도토리떡 사업이 자신의 곡물 장사를 위협한다며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지요. 어느 날 김진사의 하인들이 마을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꼬마각 씨가 도깨비와 거래를 한다더라. 도토리떡에 무슨 요술을 부린다지? 곧이어 장터에서는 연희의 도토리떡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병이 났다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연희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그녀는 도토리떡 만드는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보여주었지요. 도토리를 줍고 가루를 내고 쓴맛을 빼는 모든 과정이 얼마나 정직한지 증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런 비밀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그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도토리떡을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대신 드신 분들이 정직하게 평가해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하나둘 떡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떡이 얼마나 맛있고 건강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정직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우리가 의심했던 거지? 김진산의 곡물보다 이게 훨씬 좋잖아. 결국 김진사의 음모는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그의 비열한 행동이 마을에 알려져 망신을 당했습니다. 연희의 도토리떡은 더욱 유명해졌고 이제는 다른 고을에서도 찾아올 정도가 되었지요. 역시 우리 며느리야. 정직함으로 이긴 거야. 시어머니는 연희를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이제 연희는 더 이상 꼬마 각시가 아닌 현명한 각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는 늘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지요. 각시님, 우리 아이들이 자꾸 싸워서 걱정입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서로의 장점을 찾아보게 하세요. 매일 저녁 한 가지씩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연희의 제안대로 했더니 아이들은 점차 사이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가뭄으로 걱정하는 농부들이 찾아왔습니다. 각시님, 올해는 가뭄이 심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물이 적게 드는 작물을 심되 마을 사람들이 함께 물을 나누어 쓰는 규칙을 정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희 도토리떡 장사로 번 돈으로 새로운 우물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희의 제안은 늘 실용적이면서도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마을 전체의 발전을 고민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는 것을 배웠고 어려움이 있을 때면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모두 각시님 덕분이에요. 그저 도토리떡만 팔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각시님의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지요. 어느 날 현감이 다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연희에게 표창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토록 마을을 이롭게 한 공이 크다. 조정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하셨다. 연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것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도우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연희의 성장과 시댁의 번영. 세월이 흘러 연희는 20살이 되었습니다. 한때 기울어져 가던 시댁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번성한 집안이 되었고 그녀의 남편도 어엿한 양반으로 성장했지요. 여보, 이제는 제가 아내다운 아내가 되었나요? 연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최고의 아내였소. 내가 오히려 부끄러웠지.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병도 완쾌되었습니다. 연희가 찾아낸 약초와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지요. 이제는 손자들과 함께 마당에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없었다면
이 집안은 벌써 망했을 게야. 시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토리떡 가게는 이제 큰 상점이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그들에게 단순히 떡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장사의 도리와 사람을 대하는 법도 가르쳤지요. 장사는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손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장사입니다. 마을의 다른 가게들도 연희의 방식을 배워갔고 덕분에 장터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고을 사람들도 이 장터를 찾아올 정도가 되었지요. 연희 각 씨의 방식대로 하니 우리 가게도 잘 되는구나. 그래,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라는 말씀이 참 큰 도움이 되었어. 시숙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난 뒤 오히려 형제들은 서로를 더 아끼게 되었고 가문의 결속력도 강해졌지요. 작은 재수 씨 덕분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화목해졌구나. 큰 시숙이 감탄했습니다. 꼬마각 씨의 전설이 되다. 이제 연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14살의 어린 신부가 지혜로 시댁을 일으키고 마을을 번영시켰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었지요. 특히 어린 신부들은 연희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키가 작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지요. 지혜와 정성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을의 도토리떡은 이제 연희각 씨의 전설과 함께 팔리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희가 시작한 나눔의 전통도 이어졌습니다. 흉년이 들면 가난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힘을 모으는 마을의 정신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연희각 씨처럼 지혜롭게 살아보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자신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마을에 가면 연희가 처음 만들었다는 도토리떡을 맛볼 수 있고 그녀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고 하지요. 작은 체구에서 나온 큰 지혜가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지혜는 나이나 키, 힘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어린 꼬마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때로는 고요한 지혜가 거센 힘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작은 몸에서 나오는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가슴속에 품고 있는 지혜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진정한 교훈이 아닐까요?